중국이 채굴 금지령을 해제하고 미국과 함께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소식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0만 달러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부인을 했던 거죠. 무시를 하거나. 근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도.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또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의 또 관심사가 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오태민 작가님 모시고 최근 이제 코인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또 지금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편하세요? 작가님이 편하세요? 뭐 아무렇게 편한데요. 뭐 그냥 네. 작가라고 부르십시오. 알겠습니다. 작가로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사실 또 지금 나오시기 전에만 하더라도 막 분위기가 막 안 좋았었는데 네. 갑자기 또 지금 엄청 또 올랐어요. 특히 그렇죠. 비트코인 쪽은. 그래서 내가 날짜 잘 선택했다니까 원래 부익남에서 4월 달에 나오라고 맞아요. 했는데 제가 4월은 안 좋은 것 같아서 5월 네. 했더니 5월이 지금 아니 근데 그 트럼프 이제 당선된 이후로 뭐 좀 암호화폐 대통령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그거는 없고 뭐 오히려 막 주가 막 흔들리고 하니까 그렇죠. 같이 네. 쭉 빠졌었는데 네. 최근에 또 다시 코인이 막 그렇게 상승하니까 네. 코인 쪽에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트럼프의 노이즈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잖아요. 네.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자산 시장이 고생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트럼프가 뭔가를 할 것 같았는데 트럼프의 말과 글이 워낙에 과격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뭘 놓친 거냐면 트럼프의 말과 글은 노이즈다. 그러니까 트럼프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의 말과 글은 보면 안 된다. 이걸 망각한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현상은 구조니까 트럼프 현상은 누가 대변하느냐? 시기마다 약간 다른데 이번에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발언을 대변을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4월에 IIF 가갖고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미국 혼자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다. 동맹들과 같이 간다. 네.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것이 아니다. 구조를 개혁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세가 이런 것들이 디커플링의 목적이 아니라 타협용이라는 걸 이제 암시하면서 자산 시장도 회복을 했고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2주 전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중국이 채굴 금지령을 해제하고 미국과 함께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소식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0만 달러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9만 달러 올린 거는 스콧 베센트고요. 9만에서 10만 올린 거는 중국발 뉴스인데 이거는 약간 제가 퀘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식통인데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중국은 틈나면 이제 금지인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심도 있게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지니어스 액트라고 네.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했고요. 이제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 혹시 아시죠? 네네. 틈만 나면 비트코인을 저주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약간 좀 바뀌었잖아요. 그분이 그저께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강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뉘앙스를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톤은 달았어요. 뭐 나는 흡연을 안 하지만 흡연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한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이 뭐 담배 이런 백해무익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뭐 그분이 그렇게 트니까 이게 그때부터 상원의 지니어스 법안도 통과하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비트코인을 은행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니까 이게 신고점을 갱신했네요.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그 제도권 안에 이제 주류로 좀 들어간다는 게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작년 1월에 그 비트코인 ETF가 월가 승인됐을 때 네. 바이든 정부에서 정해진 건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부인을 했던 거죠. 무시를 하거나. 근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좀 인정 안 하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대감이 더 커지고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금도 더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아까 지니어스 액트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한 규제 법안인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대표님이 저한테 1달러를 갖고 오면 제가 코인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걸 나중에 이제 돌고 돌아서 다른 분이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1달러를 다시 돌려주는 비트코인과는 달리 그냥 1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토큰인데요. 네. 이것이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된 이유는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 중국이 그 비트코인 거래소를 금지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사려면 은행을 통해서는 못 사니까 달러를 누군가가 고정해 준 토큰을 사가지고 그거를 덱스라고 하거나 역외 거래소에 보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점점 커졌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테더라고 부르는 USDT라는 건데요. 네. 이게 커지다 보니까 미국 뉴욕 남부지검에서 달러 가지고 이렇게 만지작거리니까 이건 너희들이 미국 금융법 위반이야 해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고 기소도 하고 뭐 벌금도 때리고 막 계속 괴롭혔어요. 근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하기 직전에 이제 공화당 쪽에서 공화당의 이제 전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길을 통해서 이 테더 막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테더 한 회사가 작년 한 해 동안 사들인 미국 국채량이 국가 순위로 7위고요. 네. 테더사 하나 갖고 있는 국채 총량이 지금 우리나라랑 맞먹어요. 18위. 그러니까 한 나라만큼 지금 테더가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팔아갖고 그 돈을 달러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채를 사서 이자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하자라는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고 인수위 시절에서 아직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 시절에서 이거에 대한 보고서들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국채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관심 있으니까 보고 막 계속 6개월 동안 떠들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분석하는 한국의 이 경제 분석가들이 이 얘기를 쏙 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분들 관념에서는 이게 이건 좀 이상하다.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농담처럼 들리나 봐요. 네. 그게 아니고 트럼프 노빅스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 민주당이 막았어요. 지난주에. 왜냐하면은 야, 트럼프 가족이 막 발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 충돌이야. 그래서 트럼프 꼴 보기 싫으니까 막았는데 와, 재무부 장관이 막 거의 경기를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우리한테 지금 있는 찬스인데 이걸 왜 버리냐. 이걸로다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 때도 달러의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정략적인 문제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막 반응을 했는데 놀랍게도 며칠 있다가 이제 미국의 신인도가 강등되는 네.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이제 초고속으로 통과가 된 거거든요. 야,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게 미국 그 정치권에서도 통과되고 이제 아예 주류로 확실하게 어떤 뭐 국채 발행하는 거에 이제 어찌 보면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받아주는 용도로 이 코인을 확실하게 쓰려고 하는 그럼요. 이게 좀 더 강해졌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 가상화폐 요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걸 작년 12월에 제가 이거를 계속 방송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진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뭐 계엄이고 탄핵이건 간에 이 정치가들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 정치가부터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양당을 초월해서 막 다 만나고 심지어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님과 이제 유튜브에 나가지고 이제 토론도 하고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우려한 대로 얘기를 해서 좀 약간 저는 지금 낙심 중인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넘어간다는 것의 신호탄이에요. 미국이 지쳤다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미국이 지쳤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적 무기로 삼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지쳤다라는 표현이 어떤 건? 미국은 원래 제국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을 뭐 반미 쪽 정치 진영에서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 제국주의는 나쁜 거다라는 그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미국 사상이에요. 미국이 제국주의를 엄청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2차 세계 대전에서 같이 싸웠던 영국 제국,
네. 프랑스 제국을 해체해 버렸잖아요. 영국 제국과 프랑스 제국을 해체한 게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일한 전순국인데 물론 러시아도 소련도 미국과 함께 싸워서 전순국이지만 소련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이긴 거고 미국은 그렇죠. 자기 산업시설 다 유지하면서 이긴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진짜 제국처럼 운영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다자주의라는 형태로 유엔도 만들고 하면서 제국이 아닌 국제 정치, 국제 질서를 창안해요. 네. 그거를 이제 포스트 우리 1945라고 부르자고요. 포스트 1945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가 달러 기축 로컬 통화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제가 얘기하냐면 달러 기축 시스템하고 달러 세계 화폐 시스템하고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 세계 화폐 시스템에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달러 세계 화폐 시대를 사는 거고요. 네. 지난 80년 동안은 달러 세계 화폐가 아니라 달러 기축 통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받는 돈, 쓰는 돈 전부 원화잖아요. 네. 달러 아니잖아요. 네. 그 달러는 외국 여행 갈 때 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제국주의를 싫어하니까 미국 달러도 제국주의적으로 운영 안 했던 거예요. 니네 로컬 통화, 니네 역사적 위인들 초상화 박혀 있는 거 써. 네. 그 대신 우리 달러에 고정해. 우리 달러는 금액 고정할게. 이게 이제 처음 디자인이었는데 미국 스스로 이거를 못 지켜서 금하고 딱 절연하고 이제 이게 변동환율제로 갔지만 어쨌건 이 틀은 유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부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의도한 거일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이 막지 않고 권장한다는 건 뭐냐면 로컬 통화는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코인이 생기면은 원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뭐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잠식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대표님이나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네. 원화 통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달러 통장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수시로 옮겨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할 것 같아. 그럼 달러로 옮기는 겁니다. 네. 그럼 원화 약세를 할 것만 같은 것 때문에 달러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옮기면 원화 약세가 진짜 실현돼 버리는 거죠. 원화 강세일 것 같아. 그러면 원화로 다 옮기겠죠. 네. 그러면 원화가 막 치솟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통화 조절 능력이 상실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코인이라는 게 새로 생겨버리면 지금은 이제 뭐 외화 통장에 막 달러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뭐 결제도 되고 막 다 되니까. 그렇죠. 그러게 굳이 달러 원화를 쓸 이유가 없다. 그렇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은행망을 전혀 통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폰에서 폰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되지 않냐라는 게 정치권의 반응인데 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응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까봐 제가 꿈 깨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 건데요. 이거는 시장의 선택을 한 거예요. 통계를 알려드리면 유럽에도 유로화가 있잖아요. 네.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이 5%가 안 돼요. 95%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금융 통제를 이제 해체하려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는 이유도 있거든요. 유탄을 유럽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ECB 유럽 중앙은행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경제학자들하고 중앙은행들하고 막 유럽에서 막 토론 중이에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거기는 이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공부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유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못 막는다라는 결론이 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말 그대로 미국발 어쨌든 그 인터넷 세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통화가 이제 달러랑 똑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면 굳이 뭐하러 원화로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외국에서 뭐 아마존에서도 그걸로 사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불편하고 막 아무래도 기존 제도권에서 어려웠는데 앞으로 이제 엄청 쉬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엄청 쉬워집니다. 그러면 확실히 미국 이제 제국주의처럼 가는 거네요. 그렇죠. 단일 통화로 가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의 패권을 제국주의라고 우리가 부르자고요. 그러면 그 제국주의의 막바지에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몰렸어요. 왜 그러냐면 네. 빚이 너무 많아요. 네. 그게 이제 무역 적자로 쌓였던 빚이 이제 재정 적자화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거시경제 수식을 갖고 이제 하면 금방 이해를 하시는데 아무튼 투자하고 저축이 같다는 전제에서 무역 적자는 재정 적자입니다. 네. 그게 둘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레이건 시절에는 그냥 쌍둥이 적자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시면 나오니까 최지비대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줄 거고요. 이 재정 적자가 미국이 그 계속 쌓이는데 이 재정 적자가 쌓이는 걸 채권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채권의 이자를 갚는데 미국의 국방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네. 이게 원래 2035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10년이나 당겨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네. 한도가. 네,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이자를
올렸잖아요. 이자를 올리니까 채권에 대한 이자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걸 갚는데 미국이 막 너무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신뢰도도 떨어지니까 어저께 미국 30년물 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자를 치솟잖아요. 네, 5% 넘었더라고요.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뭐 표현은 좀 과하죠. 아무도는 아니지만 어쨌건 수요가 없는 거예요. 국채를 사줄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중국이 삐져가지고 안 사기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2년부터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누적하고 있지 않거든요. 최근에 서서히 줄이고 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면 그게 잘 나오는데 룩셈부르크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통계 잡히지 않게 사고 있다라는 썰도 있는데 어쨌건 전반적으로 줄이는 추세예요. 그런데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무역 흑자가 많은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게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서독이 제일 무역 흑자가 많을 때 서독이 미국 채권을 제일 많이 보유했고요. 일본이 무역 흑자를 제일 많이 낼 때 일본이 미국 채권을 제일 많이 보유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무역 흑자를 계속 쌓으면서 채권 보유는 안 쌓아요. 안 사주니까. 이 갭을 여태까지 일본하고 영국이 메꿔줬어요. 근데 두 나라 전부 우리가 다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막 젊고 활기차고 막 펄펄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스스로 막 지금 너무 그렇죠. 지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들과 동맹들한테 별 얘기 다 하는데 딱 안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나라 채권 사줘 이 말을 안 해요. 이게 가오가 너무 상하나 봐요. 네. 근데 이럴 때 채권 사주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지 마 이러겠어요? 아니, 뭐 당연히 고맙다고 하겠죠. 그렇죠. 고마우니까 다른 거에서 봐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게 찬스가 온 건데 우리나라 돈으로 사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얘네들한테 미국 국채만 보유하게 하면 네. 미국이 미워갖고 10년물, 30년물 채권 시장에 던져도 그거를 단기채를 팔아갖고 다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단기채 시장만 있으면 채권을 던지는 것을 일단 임시 병통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그 국채 이자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좀 낮출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받아줄 사람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노믹스에 이제 이 표제들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관세, 네. 약달러, 저금리, 저유가거든요. 예. 근데 이 네 가지가 상충하기도 하고 뭐 연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저금리를 못 가면 그 고금리로 가잖아요. 고금리로 네. 가면 그 자본이 미국으로 러시아이기 때문에 약달러가 안 되고 네. 그 강달러. 달러 강세가 돼서 무역 적자가 확대됩니다. 꼬여요. 그래서 일단 채권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미국은.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이 안 사주면 다른 아예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주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뭐 크게 다르진 않겠네요. 그렇죠. 근데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이 열린 거예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장이. 네. 근데 이거의 반작용은 뭐냐면 반대편은 어떤 얼굴이냐면 그냥 로컬 통화들이 다 사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어로 따지면 영어를 쓰게 되면 이제 우리의 그 네이티브 다 언어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네. 덜 쓰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가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이 그러면 지금 국채를 안 사주고 원래는 흑자 본 것만큼 국채 사줘가지고 돈을 다시 돌려주고 막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지금 금 사고 있고 막 이렇다고 하니까 그렇죠. 금 가격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대안이 금인 거는 아닌 건가요? 아, 금은 이제 미국의 그 이거는 음모론을 약간 섞어서 말씀드릴게요. 공식적인 입장에 내놓은 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이 금을 많이 보유한 걸 알아서 비트코인을 미는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기적인 해결책인 게 우리 딱 와 닿았어요. 근데 왜 비트코인이냐 이렇게 좀 퀘션이 있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한 표면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100만 개만 가지고 있으면 한 2060년쯤 되면은 미국의 부채하고 1대1이 돼요. 네. 그걸 이제 인수위가 보고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먼 이야기인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면 금이 억제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카운터 펀치가 되는 거죠. 중국은 열심히 금을 모았는데 네. 우리는 기준이 이제 금이 아니야. 낡았잖아. 비트코인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비트코인이 미국에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뭐 다 그 기업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블랙락도 그렇고 엄청 많이 가지고 있던데요. 비트코인 자체를. 미국 안에 지금 미국인들로 소유자가 미국인인 비트코인이 비공식적인 통계하면 비트코인 유통량이 40%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을 일종의 뭐 약간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어 버리면은 그렇지. 네. 한 방 먹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금에 들어갈 유동성이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거고 비트코인에 들어갈 유동성이 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금하고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키우면 키울수록 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야, 근데 금은 사실 뭐 수천 년 인간의 역사랑 이제 같이 왔던 건데 이게 코인 때문에 그 가치 어떤 지위를 잃을 수도 있을까요, 이게? 잃지는 쉽지 않겠지만 않은데, 세대가 변하잖아요. 네. 세대가 변하면서 이제 그 금의 그 영역이 줄어들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도 이제 계속 비트코인 공부하고 있지만 확실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자들은 비트코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금을 선호하지. 네.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런데요. 저는 가서 본 적이 없는데 세무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잣집에 가면은 그 뭐야 싱크대가 아니라 그 손 닦는 그 세면대가 다 금으로 되어 있대요. 그런 식으로 축적을 해놓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확실한 거니까 들고 그리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뉴스 아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침대 밑에 금이 맞아요. 막 들어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절대 비트코인을 안 옮기죠. 근데 젊은 사람들 생각이 좀 다르죠.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옮기기 쉽다는 거. 그러면 지금 작가님 말씀은 그 금 시총도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내려가면서 올라가는 이렇게 그렇죠. 서로 상충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비트코인이 빨아먹는 유동성이 뭐에 대한 대체제냐면 금에 대한 대체제이기도 하고 그 강남 부동산 같은 거에 대한 대체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막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너무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게 그 부동산이 이렇게 비대칭으로 한 특정 지역이 막 크게 오르는 게 사실은 그 쓸모 때문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과 비슷한 기능 때문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근데 네. 그 역할을 비트코인이 뺏어가면 좀 사회 갈등이 좀 덜해지죠. 그 코로나 때 유동성을 엄청 풀었는데 그게 암호화폐에서 많이 받아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은 비트코인의 어떤 미래가 되게 막 좋게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출렁출렁 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긴 하죠. 저도 지쳤어요. 저도 최근에는 네.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80% 하락을 3번 맞았고 네. 40% 하락은 뭐 20번도 더 넘게 맞았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거 맞았을 때 제가 몸으로 안 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뭐 20% 조정을 하는데도 네. 마음이나 이성으로는 괜찮은데 몸이 아파. 몸이 반응이 하더라고. 몸이. 그래서 이젠 나도 은퇴를 슬슬 준비할 때가 됐구나 해서 얼마 전에 제 제자들이 전부 비트코이너들입니다. 네. 그 이제 상가집에 모여갖고 이제 밤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 올해 은퇴하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은퇴는 이제 비트코인을 팔고 나간다는 게 아니고 이제 비트코인을 떠드는 걸 은퇴한다는 건데 이 친구들은 저보다 20살이 더 어리거든요. 네. 예. 은퇴하겠대요. 지쳐가지고 너무 이 변동성이 크니까 30대.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고인물들이 지금 지쳤습니다. 지치긴 하죠. 사실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리 내가 그냥 뭐 멘탈 세다고 믿고 있어도 힘들긴 하죠. 재산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엄청난데. 그렇죠.